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콜드콜이라는 게 전화를 통해서 미팅이 없이도 이 사람에 대한 결제를 끝까지 받아내는 걸 이제 콜드콜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를 하려면은 다양한 소질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마케팅이든 영업 사원이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가르쳐도 보시고 실제로 영업도 해보셨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기질이 뭐라고 보시는 거세요? 대표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영업 사원으로 혹은 뭐 AMPM 마케터로서 성공을 하려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 이 영업 과정에서 어떤 기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고용할 때 대표 입장에서 그 영어로 hire for attitude 그리고 train for result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용할 때는 이 사람 자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킬 때는 이 사람 결과를 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땐 첫 번째는 자세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배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했고 이 사람의 동기는 무엇이고 이 사람의 성장 그러니까 대표들이 보통 직원들을 채용할 때 채용하는 기준에서도 중요한데 이제 그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이 잘 되는 경우에 이 회사에 기회가 없고 자기 어떤 퍼포먼스 할 공간이 없으면 고용한 사람은 또 다른 데 또 이동하거든요, 회사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 채용할 때 저도 제 고객을 아무나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공급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고객을 받는 게 거의 제가 고용하듯이 사람을 분별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서도 기준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저한테 뭔가 문의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사람 태도를 보거든요. 태도를 봤을 때 태도에서 일단 마이너스면 일단 우리는 관계십이 형성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만약 들어왔으면 저는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결과에만 집중해요. 들어왔으면. 결과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대를 아예 반은 죽여버려요. 거의 그 정도로 푸시하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동관계를 확실하게 할 정도로 되게 이해가 돼요. 쉽게. 이렇게 됐을 때. 네네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돈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돈이 속성이 무엇이고 이거를 사실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가 영업, 세일즈 이런 훈련 시키는 거 같지만 사실 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만지고 돈을 만졌으면 돈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돈을 버는 거 보다 돈을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돈을 제대로 썼을 때 시간도 거기에 쓰고 이걸 제대로 했을 때 사람들은 펀드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수강료도 들어오고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연결됐을 때는 도움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질을 갖췄다기보다는 저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좀 제 과거에 그 안 좋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은 변해요. 기술은 변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사람들을 코칭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발견했냐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어느 순간 월 1,000만 원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네.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고객을 성공시키고 나서 부작용이에요. 제가 경험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뭔가 돈이 되면 뭔가 이 회사에 좀 더 오래 남고 이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품이 안 좋은 사람은 처음에 이게 표면에 안 드러나요. 처음에는. 네. 근데 돈을 어느 정도 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연봉이 올라갈 때 그때 그 사실 인품이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인품 교육부터 하잖아요. 인품 교육이 하나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교육에서 안 바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거의. 왜냐면 세상에 빌런하고 뭐 영웅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계산법이 달라요. 일반 수준하고 사이코패스하고 일반 사람 계산법이 달라요. 자기가 이만큼 줘도요 계산법이 이만큼 준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이만큼 받아도 계산법이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DNA적으로 그런지 이게 관점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40대 대부분 많이 코칭해봐서 아는데 인품교육을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그래서 돈만 밝히고 돈만 벌게 만들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어떤 숫자를 채워야 되고 여기에 너무 푸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넘어간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네. 마케팅 되고 유튜브에 알려지잖아요. 그런 순간 저도 근데 마탱이 간 적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나한테 기회 줬던 사람 난 그게 운인 줄 모르고 난 내 실력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역사가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마탱이 가요. 나도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나는 다행히 20대 26살, 25살인가 마탱이 간
적이 있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가서 마탱이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20대에 마탱이 가서 거기에 대한 저주를 내가 겪어내면서 나를 많이 이제 극복하시고. 네, 극복하신 네네네. 경우가 있는데 근데 보통 이 밑바닥에 한 40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게 돈이 됐잖아요. 돈 되고 나면 보통 다 제가 25살 때 마탱이 간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마탱이 가더라고요. 근데 근데 인품 좋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 이런 얘기를 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그냥 딱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인 사람이 있고 사람처럼 생겼는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난 그냥 이걸 경험했어요. 이걸 인문학으로 내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 코칭하고 성장시키면 난 그냥 이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 것이 정말 많고 이랬을 때 사람들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나를 어떻게 이용하고 왜냐하면 난 여기에만 어드밴스 돼가지고 개발된 거지 다양한데 머리 쓰면서 나는 발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길을 23살 때부터 지금 5살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 길만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면은 되게 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허탕이에요. 다른 데는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이 네네. 분야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님 봤을 때 태도가 처음에는 이제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결과죠. 결과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품이라는 건 것도 나중에 나와요. 그렇지. 어쩔 수 없는 태도, 결과, 인품 약간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아마 좀 처음에 이런 길로 들어오시거나 지금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결국 태도라는 게 좀 제일 중요하겠고 맞아요. 만약에 이게 클로징이라던가 메이드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채용하면 이제 결과에만 집착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마케터 같으면 이제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맞아요. 저희가 표현하니까 퍼포먼스를 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 대표님 표현을 하면 인품. 네. 행동거지도 잘해야 되고 뭐 네. 말씀도 잘 드려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그게 나오죠.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앞에서는. 그렇죠. 그게 딱 거기가 돈 내봐야 그 사람이 돈을 쫓는 사람인지 의미 있는 관계를 쌓고 대표하고 좀 더 롱텀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게 딱 나와요. 웬만한 사람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대부분은 돈 많이 벌려고 나중에 혼자 뭐 IT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혼자 회사 나가서 차리려고 하는 생각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되게 그게 또 망상주의자 생각이고 그게 되게 테이커의 심리고 그게 되게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일반 직원이라면 차라리 대표가 오히려 배워야 되고 대표가 알아야 되는 걸 앞서서 알아서 그 직원으로 인해서 마케팅이든 어떤 분야든 거래건이 뭐 어떻게 이런 것들 개발해서 60억 만들고 70억 만들고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히려 거기 임원급으로 성장하는 게 더 수월하거든요. 한국엔 새로운 비즈니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브로큰 비즈니스를 수정하는 게 필요하지 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해가지고 사실 대표가 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세금 문제, 소송 문제 이것저것 뭐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네. 그냥 직원으로서 그냥 월급 받고 내가 하는 기능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 같은 내 때문에 성장하는 그렇지 않아요. 대표 입장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가는 부분들인데 본인이 직접 대표가 돼버리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알겠죠. 차라리 대표하고 협력 체제로 이 회사를 더 크고 파일을 더 키워가지고 내가 혼자 나가서 회사 차리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해가지고 오히려 파일을 나눠먹는 그 퍼센테이지로 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데 대부분 그렇게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 않아요. 한국 사람 보통 그냥 PT샵을 내가 어느 정도 만들면 맞은편에다 PT샵을 따로 챙겨요. 서로 경쟁하고 고객을 나눠먹게 하고 저기 PT샵이 이걸 가르쳐 나는 이걸 가르쳐 준다면서 막 이러면서 둘이서 막 싸워요. 같은 만약에 뭐 105시라고 하는 상가가 있다면 105 신도시의 상가 뭐 PT샵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맞은편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었어. 이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게 먹튀 아니에요? 약간 그런 개념이죠. 결국 그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나오는 거기는 한데 네. 인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뭐 마케터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과 좀 오랜 시간 협력을 하면서 같이 파일을 키우고 그거에 대한 뭐 일정 부분을 나눠 갖는 것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주는 게 맞아요. 맞지 이 사람보다 내가 요 부분을 더 잘하니까 요것만 또 따로 부각해서 대표가 되고 요런 거보다는 웃겨요 그게. 네. 왜냐면 개미가 작은 존재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네. 차라리 바람 거센 어떤 큰 코끼리라든가 이런 등에 업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TM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내가 대표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크게 보면 그랜드 카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멘토를. 내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더 알려져가지고 오히려 그랜드 카돈하고 내가 협력할 수 있을까? 저런 억만장자의 브랜드 네이밍을 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제자로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브랜드는 이미 그 사람 글로벌 구축됐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구축할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내가 그 정도 가려면 나는 그런 기질이 없어요.
그랜드 카돈처럼. 근데 그랜드 카돈의 네이밍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축했던 이걸 통해서 플러스까지 이렇게 요소를 시킨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누군가의 제자로서 오히려 하는 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한테서 많은 영감과 이런 트레이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를 원하지 난 다시 시작하면 절대 내가 대표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난 차라리 내 하는 것만 잘해서 네. 또 되고 싶은데 너무 신경 쓴 게 너무 많네. 암 걸릴 것 같아요. 좀 잘못하면. 네.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좁은 데서만 있다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일부분만 보고서 일부분만 보고 네, 이제 지가 그걸 뺏어가서 뭔가 하려고 한. 착오를 하는 거죠. 맞아요. 생각을 잘못하고 이제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액션을 취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사실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님께 수강을 받는 사람들은 네. 이제 333 법칙이라는 거가 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읽어봤지만 조금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법칙에 대해서 뭐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TM 영업의 333 법칙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333 법칙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 책에 제가 적은 333 법칙은 우리가 브리핑할 때 이 사람 문제 현실 점검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30% 쓰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는 이 사람 문제를 정확히 진단돼야 그 다음에 현실 점검이 제대로 진단. 이 사람 진짜 페인 포인트 그 핫 버튼을 제대로 이게 진단이 돼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게 그게 대안을 주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성공시켰고 우리 고객 성공시키는 프로세스와 이 성공시켰던 과정에 우리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그 대안을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안이거든요. 대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숫자 그 우리가 제시하는 오퍼 그러니까 가격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뭐 200만 원, 200만 원, 뭐 어쨌든 거기 숫자적인 그게 포함돼야 되거든요. 데이터라던가 예, 뭐 예. 이렇게 네. 제 얘기는 이제 매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상품에 예. 대한 가격. 그래서 오퍼까지 포함된 대안만 얘기한다고 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걸 카드를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까지 얘기해서 예,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 네네. 그래서 이걸 결제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대안이고 이걸 결제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문제가 해결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333 법칙의 30% 여기 시간 보내는 거고 네. 그 다음 마지막 30%는 좀 생각해 볼게요. 와이프하고 얘기해 볼게요.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요. 다음 주에 해볼게요. 아니면 다음 달에 해볼게요. 올해는 내가 이미 쓴 게 있어가지고 내년에 한번 찾아볼게요. 뭐 이렇게 거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거절 나왔을 때 거절 처리하는 그 시간이 또 30%거든요. 이게 333 법칙의 기본 틀이에요. 제가 그때 전화로 약속 잡고 전화로 클로징하고 했을 때 이틀로 거의 6명하고 상담하면 1명은 무조건 클로징 했었어요. 그게 이틀로 내가 브리핑 했었어요. 전화로 약속 잡는 건 그냥 약속 잡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브리핑할 때 보통 30분씩 걸려요. 전화로 네. 할 때. 내 상품을 판매할 때. 그때는 이 법칙을 늘 쓰면서 매출을 올렸어요. 이게 한 가지 333 법칙 제 책에 적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333 법칙은 제가 이거를 제 삶에 늘 적용하는데 30% 시간은 나의 멘토의 어떤 그런 어떤 관점과 철학과 그런 어떤 전략과 이런 비전과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에 내가 집중하고 그 사람 인물에 깊이 파는 30% 시간을 보내는 거 있고요. 멘토와 함께하는 시간. 네. 그 다음 30%는 나의 라이벌이라든가 경쟁 체제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 그 다음에 30%는 내 제자를 키우고 내 수강생을 키우고 나보다 이제 레벨이 좀 낮고 내가 이 사람을 끌 수 있는 이런 뭐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이 333 법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 멘토하고 30% 시간을 안 보내고요. 대부분 사람 또 제자하고도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람 그냥 혼자 이렇게 이게 333 법칙이 내 삶에서 이렇게 시간을 배분을 인맥을 위로 쌓을 줄도 알고 옆으로 쌓을 줄도 알고 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삶이 더 잘 풀려요. 네, 이것 또한 또 333 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콜드콜 같은 경우에만 한해서 적용하는 333 법칙은 이제 현실을 좀 정확하게 네. 진단하고 점검하는 네.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에 대한 대안이 맞아요. 30%가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앞선 과정을 했는데 거절이 되는 경우 그 거절을 처리하는 게 이제 맞아요. 이 333 법칙에 네. 해당이 되는 거고 맞아요. 또 이제 인생을 또 보내는 데 있어서 333 법칙은 이게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 문장이 눈에 보였거든요. 인맥은 위로 쌓는 맞아요. 거다. 그게 네. 멘토나 우리가 뭔가
쫓아야 되는 사람 네. 이렇게 해서 위로 쌓고 네. 또 경쟁사나 우리가 같이 좀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 옆으로 쌓고 또 아래로도 이렇게 해서 333 법칙을 또 맞아요. 살 수 있다.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이네요. 사실 네. 인맥을 밑으로 쌓는 것보다 위로 쌓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로에 있는 사람들은 이 통찰력이기 때문에 네네네. 살짝 봐도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어린아이가 이제 이게 수를 쓰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맥을 위로 쌀 때 자기는 머리 따윈 써가지고 뭔가 가격에 대한 부분 조정을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핑계를 댄다고 할 때 위에 있는 사람 다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인맥 쌓으려면 오히려 내가 누구한테 배신도 당해봐요. 상처도 받. 사실 진짜 정보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정보는 상처와 이런 어떤 스트레스와 압력에 있거든요. 진짜 정보는. 이런 압력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 사이즈하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밑으로 이메일 쌓는 건 사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가져갈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나한테 지불하는 건 몇 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한번 배우면 그 기술은 영원히 남잖아요. 네네. 가져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밑으로 이메일, 내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이 밑으로 쌓는 과정에 고객들한테 몇 번씩 당해봐야 이 사람은 성장이 되고 성숙된단 말이에요. 이 성숙된 사람이 위에 인맥하고 인맥 쌓을 때도 공간과 이게 뭔가 이게 연결되는 게 더 수월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로 인맥 쌓기 어려워요. 저도 많은 수강생을 가르치고 막 이런 현장 막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막 어쨌든 뭐 이렇게 파일을 키우고 회사를 생존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마케팅에 투자하고 뭐 네. 고용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 인맥 쌓을 때 멘트도 그렇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라는 게 이 사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로 인맥 쌓고 브랜딩을 이렇게 네이밍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위로 인맥 쌓으려면 이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단순히 이 경험치를 가지고 돈 벌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경험치를 가지고 이 위로 인맥 쌓기 위해서 약간 프로필 정도 만드는 거죠. 내 이력서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밑으로 이제 내가 막 사람들도 그래서 이 로직을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야 왜냐면 된다. 그래야 개미가 혼자서 저쪽 1m 걷는 것보다 사자한테 탁 얹혀가지고 1m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개미가 혼자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코끼리도 뭔가 타야 돼, 이 흐름을. 그러면 인맥을 이 관계십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 교육, 수강생들이 제 교육비에 기술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을 훔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뭐예요? 교육 결제잖아요. 그렇죠. 교육 결제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이 사람한테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실제로 다 줘가지고 내가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계십에 사실 투자하는 거예요. 나도 내 멘토의 교육에 많이 투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잖아요. 그랬을 때 현장에 만났거나 이렇게 소통했을 때 달라져. 예, 지금 PD님께서도 이제 제 책을 보고 얘기할 때 훨씬 다른 것처럼 그냥 단순히 목차나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레벨을 소통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인맥을 쌓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게 뭐 만 얼마밖에 안 되지만 만 얼마보다는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돈 결제하는 것보다 시간 결제하는 시간을 계속 투자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이 사람 정체성이 달라지고 모든 어떤 이 생각이랑 달라지는데 그래서 인맥을 위로 쌓는데 목표를 둬야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또 드림 100로 해요. 우리 꿈의 고객을 누구를 섬기고 싶냐.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에 차라리 그랜카돈 같은 사람을 섬기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 고객이 김미경 강사님입니다. 김창욱 교수님입니다. 네네네. 뭐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게 그냥 일반 사람을 고객을 섬기는 것보다 이런 사람 컨설팅하는 게 내 네이밍에도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통 내가 섬기는 고객들이 내가 또 네트워크 출신이다 보니까 다단계 하신 분들도 많고 방문 판매, 화장품 판매, 보험 쪽에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 그쪽에 오는데 그냥 사람들 봤을 때는 네이밍 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사람 섬기는 똑같이 시간 보내도 내가 어떤 고객을 섬기냐에 따라 내 몸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인맥 쌓고 어떤 사람한테 가치 부여를 할지 그랬을 때 봤을 때 내가 능력이 안 될 뿐이지 인맥은 위로 쌓고 가치 부여는 위로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시간은 단축되죠. 개미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단순히 그냥 이게 333 법칙이 테크닉과 관련된 거는 그냥 기술인 거잖아요. 기술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더 투자하고 이 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같이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대표님께서는 더 좋은 말을 그냥 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아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게 말로 이게 표현했을 때 한 번 강의 듣고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직감적으로 에너지도 연결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행위, 정체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 인물에 대해 깊이 이해하다 보면 그 영혼이 자연스러워 나한테 복제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테크닉적인 것만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게 잘 연결이 안 돼. 정체성이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기술이 없었어요. 마음가짐밖에 없었어요. 그쵸. 한 인간이
단순히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모멘텀 이렇게 테슬라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스타트업이었지 그게 하나의 생각이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에서 뭐가 친환경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전기차에 대한 그 내연 기관보다는 전기차로 이렇게 가져가는 또 멋진 차, 빨리 가는 차 이렇게 했을 때 테슬라가 나오는 부분들이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을 때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꿈으로 향하는 과정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누구를 고용해야 되고 어떻게 회사를 이게 기술적인 부분 나중에 들어온 거지 기술을 알고 이 사람이 이거 시작한 건 아니란 말이죠. 먼저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 이 사람의 어떤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협력자가 나오고 왜냐면 돈은 있으니까 자금이 있으니까 페이퍼를 팔아가지고 자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마음을 그냥 그걸 써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월세만 받고 충분히 은퇴해가지고 빛에서 일을 살 수 있는데 그 사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름 가지고 세상 죽기 전에 트럼프처럼 마지막 80세까지도 도전을 대통령 47대 대통령을 도전하듯이 이 사람도 그 위치에서 단순히 부자로 남는 게 아니라 진짜 인류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아이언맨처럼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스페이스X라든가 솔로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신 나간 일들이잖아요. 그게 쫄딱 망하거나 완전 처음에 시작할 땐 다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도 왜 기득권이 먼저 안 만들어요? 왜 벤츠가 먼저 안 만들어요? 폭스바겐이 왜 먼저 안 만들어요? 현대가 왜 먼저 안 만들어요? 테슬라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모멘트를 만드니까 지들끼리 다 만들어요. 그렇죠. 되게 얍삽하지 않아요? 대기업들이.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은 앞도 봐야 되고 위도 봐야 되고 관계는 아래에서 쌓으면서 점점 그 맞아요. 에너지를 해서 위쪽으로 쏟아부어야 맞아요. 된다. 뭐 그냥 저는 사실 대표님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 표현대로 하면 그냥 한 만 얼마 정도의 돈과 네. 뭐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거의 대표님의 모든 영혼을 복제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분들께서도 대표님께서 이런 해주셨던 좋은 말들, 이런 어떤 인사이트 공유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곱씹어 보면서 본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표님께서 사람들한테 정말 이런 얘기만은 꼭 해야겠다. 아니면 뭐 나를 알리는 거라도 뭐 그런 쪽으로서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를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저를 초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나름 스토킹하고 대시하고 호소주체 메일도 많이 보내고 했지만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런 퍼포먼스 할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전달되는 거에서 다는 이해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 에너지를 넣어서 뭔가 도움되고 자극되고 뭔가 영향 주는 게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회 주심에 대해서 너무 오히려 님과 이 회사에 너무 감사해요. AMPM 글로벌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AMPM 밤낮으로 글로벌도 마케팅 우리가 정복하고 있다. 우리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바이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너무 멋진 회사고 또 그런 어떤 기업에서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내서 또 이런 프로덕션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모셔서 그때는 또 조금 더 다른 뷰에서 다른 시각에서 대표님에서 또 줄 수 있는 인사이트들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